역량의 막에 그 한계를 날려버리기 위해서는요, 중대한 선택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 왜 이 책의 요 마지막 챕터에 이 협력이라는 이 챕터를 넣었을까라는 것인데요. 이 선택을 마지막까지 아껴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선택을 통해서 다른 모든 선택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들과 힘을 모으겠다는 협력, 이 협력의 선택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내 어떤 혼자만의 어떤 생각, 가치관, 나만의 어떤 걸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온전하게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협력할 때에 그것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아, 참 너무 멋진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라면은 정말로 멋진 일, 위대한 일,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함께 할 때에, 협력할 때에 훨씬 더 멋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혼자 할 때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에,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깨달으면요. 우리의 인생, 성장 여정에서 크게 한 걸음을 내딛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도 뭔가 할 수 있단 말이죠. 나 혼자 뭔가 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네, 뭐가 깨달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엄청난 어떤 성장의 진보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이 또 내가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함께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협력의 힘입니다. 내 주변에 협력자가 있으면요, 이런 어떤 그 공식이 성립됩니다. 1 더하기 1은 3이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모두가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어떤 팩트, 사실. 근데 여러분, 1 더하기 1이요.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10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협력을 통해서 노력의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협력의 위력을 만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 협력이라는 거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게 바로 이건데요. 이건 꼭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훌륭한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다른 누가 해주길 바라고, 뭐, 너가 먼저 좀 해. 이게 아니라 협력이라는 것은요,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해줄게. 네가 먼저 하면 내가 다음에 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훌륭한 협력자가 될 때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나부터 훌륭한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협력의 힘을 한번 잘 삶 가운데 드러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협력자들의 특징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방의 목표를 내 목표의 최우선순위에 놓는 것입니다. 내 목표보다도 상대방의 목표가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가요? 이게 뭐 쉬운가요? 너무 어렵죠.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첫 번째에 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이게 진짜 되나? 내 목표보다 상대방의 목표가 위에 있다? 야, 이거 진짜 되나?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협력 관계는 서로에게 가치를 더하겠죠. 당연합니다.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를 더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훌륭한 협력자가 되는 것이죠.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필요에 맞게 섬긴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거, 좋은 거 상대방에 막 주고 싶은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준단 말이죠.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입장에서는 좋은 거를 주지만 상대방은 그게 지금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것이 가치를 더해줄 수 없을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네 번째, 상대방의 필요에 맞게 섬긴다. 이거 엄청난 센스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나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떤 관계, 어떤 협력, 여기서 신뢰라는 거는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의 기대를 초월한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하는 그 수준 너머의 것들을 내가 제공하는 이런 것들, 기대감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관계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가 뭐예요?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난 맛에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조금 천천히 느리더라도요, 함께 가는 거,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일곱 가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 한 세 가지만 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였어요. 상대방의 목표예요. 내 목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목표를 내 것보다 더 우선으로 놓는다. 여러분, 이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내가 협력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이 있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좋은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먼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머릿속으로는 그래, 상대방의 어떤 가치가 최우선으로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 내 삶 가운데에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는가? 내가 먼저 간다라는 게 뭐예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사람의 목표를 내 목표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요거 보세요.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것이 협력의 첫 번째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자. 내가 먼저고 나 중심이고 이래서는 협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였는데요. 상대방의 필요에 맞게요.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여기 보세요. 협력자로 나의 제일 가는 책무가 무엇인가?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역할과 그 기능,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가치를 더할 방법을 아는 거예요. 필요를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더 나은 거, 좋은 거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상대방의 필요를 정말 센스 있게 캐치해낼 수 있을까? 이거 단지 어떤 센스와 어떤 이런 걸로만 가능한 것인가요? 눈치와 이런 걸로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답이 있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요,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면 된다.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된다. 어떤 게 진짜 디테일하게 필요한지를 물어보는데 그냥 아무 말 대잔치처럼 아무거나 막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먼저 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지금 요때 어떤 느껴지는 거, 이게 뭘까? 그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정리된 걸 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내 거에다가 그 물어봤던 답을 또 더해서 또 그 안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질문하고, 다시 말해 질문이라는 것은 상대와 나를 강하게 이어주는 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상대방의 필요에 맞게끔 내가 하기 위해서는요, 뭐를 잘해야 되는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나보다 좀 연배가 위에 계신 분 계시면 여쭤봐야 된다.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합니다. 협력의 처음부터 끝은요, 무조건 신뢰 관계입니다. 신뢰는 탄탄한 관계의 기초다. 그런데 신뢰는요, 단기간에 생기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요, 한 방에 되어지는 것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 생겨나는가? 오랜 기간과 노력과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되는 게 없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단계를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요, 시간이 걸리고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끝까지 가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협력의 동반자에게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뭘까요? 오랜 기간과 노력과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형성되어져 가는 그 신뢰, 그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뭘까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뭐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에게도, 야, 민구야, 너라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스스로도 또 상대방이 또 나에게도, 나도 상대방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라면은 믿을 수 있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신뢰 관계가 탄탄하게 서서히 그러나 꾸준하게 끝까지 좀 쌓아져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협력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서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좋은 협력자로서의 본질적인 이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지치고 또 때로는 가다가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처럼 다시 일어서는 힘으로 오뚜기처럼 일어서시고 또 나아가시고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멋진